안녕하세요.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입니다. 2020년 1월 3일 테마주 분석입니다. 오늘은 특징주 하나의 종목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원유 관련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원유 관련주 테마는 대표적인 종목이 흥구석유가 대장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원유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 강세가 나타나는데요. 우선은 원유 관련주로는 이 흥구석유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한국석유, 그리고 SH에너지화학, 그리고 극동유화, 마지막으로 이 JC케미칼까지 총 6가지가 이 원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순서대로 이 흥구석유가 가장 크게 많이 움직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조금 잘못된 건데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이 원유 관련주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흥구석유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이 대장주라는 거는 계속 시장이 지나갔을 때마다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 종목들의 대장주, 2등주, 3등주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이 흥구석유가 대표적인 이 원유 관련주로 지금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가장 먼저 움직여서 대장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1월 3일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관련성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라는 긴장감에 대해서 이 뉴스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 이란과 이 중동 지역은 아무래도 원유 생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원유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선물이 움직일 수도 있고, 원유 선물이 움직이고 또 하나 이 원유 관련주들이 강한 슈팅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결국은 전쟁 관련성에 대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3% 가까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뭐 원유 투자하시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원유를 투자하셨으면 매수를 잡았으면 큰 수익을 보셨을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와 관련된 한국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드렸던 이 흥구석유가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전에도 이전에 2019년 보시게 되면 9월 16일과 이 9월 17일 이때도 주말에도 주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이때는 드론으로 이제 원유 생산 지역을 공격을 했다라는 관련 기사해 가지고 원유 선물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한국 시장에 상장된 흥구석유도 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대장주는 지금 현재는 이 흥구석유인데요. 항상 이 원유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강하게 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원유 이란과의 관련성 전쟁과 높아질수록 이 원유 선물이 급등하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이 흥구석유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시간에 상한가를 마무리하고 금요일장이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이 금요일장 끝나고 나서 이 주말간에 이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관련성,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유 가격이 다시 한번 또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게 되면은 이 흥구석유도 다시 한번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주가가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고 우선은 이 원유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흥구석유가 가장 크게 먼저 움직이고요. 두 번째로 움직이는 것은 이 중앙에너비스인데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렇게 강한 상승이 보였던 거는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한 종목에 한 단의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정치 테마주로 불리면서 후발주자로 불리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까지 이렇게 이낙연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중앙에너비스 같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하나 바로 원유 관련 생산 이슈가 이 원유 관련 가격 폭등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석유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똑같이 다 원유 관련 주들은 9월 16일날 보였죠. 상승세를. 이 종목도 결국은 금요일날 26%가 상승을 했다가 윗골에 남기면서 13% 마무리되는데 이 종목도 결국은 이 흥구석유
관련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가 대장주가 계속 상승을 해줘야지만 2등주, 3등주가 올라가지만 이 대장주가 힘을 잃는 것보다는 먼저 힘을 잃는 것은 이 나머지 2, 3, 4, 5, 6등주가 먼저 힘을 잃습니다. 이걸 보통 손수건 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도 보통 대장주가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늦게 내리는 것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2, 3, 4, 5, 6등중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돈이 빠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극동유화 이거는 보통 지금 시장에서 한 4등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전에도 상한가를 못 갔다는 종목이죠. 이 9월 16일 날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힘이 좀 빨리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NH 화학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결국은 9월 16일 날 똑같이 상한가를 못 갔죠.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힘이 강하다 약하다고 보는 거는 이전에 상승했을 때 얼마큼 상승할 수 있냐라는 거죠. 흥고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2연상을 기록을 했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석유도 보시게 되면 강하게 상한가 가로가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조금 더 빨리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곡동유화 같은 경우 상한가 못 갔죠. 그리고 SNH 화학도 상한가 못 갔죠. 이렇게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4, 5, 6등주들은 힘이 약하다는 거는 보통 이전에 같은 이슈로 상승했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거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고, 후에도 보통은 이렇게 기존에도 이렇게 힘이 약했던 종목들은 조금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종목이라고 언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여기는 9월 16일 날 종목이 상승했던 거는 다른 이슈로 이때 상승을 했었을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원유 생산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상승폭이 거의 없죠. 이거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해가지고 파묘 생산하는 거예요. 원유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날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원유 관련 테마주들도 어떻게 종목이 더 상승하느냐 보시게 되면 회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유 관련주로 조금 분류하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판묘 생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13일에 1월 3일에도 주가 강상승 못했죠. 잠깐 후보주에 올라왔죠. 결국은 JC케미칼은 원유 관련 생산 종목이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가장 약한 테마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흥구석유가 테마주가 얼만큼 올라가냐가 이 나머지 2, 3, 4 뭐 한국석유라든지 SH에너지화학, 중앙에너비스 관련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 주말간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보시게 되고요. 무리한 진입하시기보다는 주말간 일요일 날까지 이 기사 관련해가지고 정치 상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선생의 주식 이야기의 도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